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1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는 소매 판매로 혼재수로 마감했는데 오늘은 국채금리 급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합니다.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인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4.9%를 돌파하면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그것이 미국 시장을 좀 하락으로 이끌어가는 상황입니다. 국채금리가 예전부터 이렇게 높으면 사실 시장은 굉장히 위기를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국채금리가 굉장히 고금리 행진하면서도 사실은 미국이 잘 빠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 국채금리가 요 근래에도 계속 오르는 상태였는데요. 향후 추이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미국 시장의 하락 원인은 이 국채금리 상승과 또 하나가 뭐냐면 반도체주의 하락이었습니다. 미 상무부가 인공지능 반도체 중국 수출 추가 규제 조치를 취했죠.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4%가 빠집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죠. 어제도 4%, 오늘 4%. 당연히 나스닥은 많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폭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가 대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일부 종목은 반등을 하고 있다. 뭐 이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국제유가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1달러가 서부 텍사스 중진료 기준으로 91달러가 돌파가 됐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이번에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 감소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원유 재고가 450만 배럴 정도가 감소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30만 배럴 정도 감소할 거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거의 11배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더 줄어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와중에 이란은 이스라엘의 석유 수출을 금지를 오펙에 촉구했죠. 근데 오펙은 거절한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 시장이 좋은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 뭐 이런 것들로 시장을 좀 방어를 했지 뭐 실적으로 방어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하루였습니다. 또 어저께 장 초반에 미국의 하락은요, 그 중국의 비구이안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4.6%가 됐죠. 비구이안이 유예기간 내 이자를 못 갚았다고 합니다. 그 디폴트 수순을 들어갔다고 하죠. 어저께 약 이자가 208억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거 지급을 못했다고 합니다. 해외 채무가 14조 원 정도 되는데요. 중국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중국 부동산 시장은 이 모양인데 중국 정부는 뭐 아르헨티나에 뭐 돈을 주고 그러는가 보다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정치와 경제는 별도다 뭐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중국의 모습은 정치와 경제는 하나였죠. 되게 이상한 흐름입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을 하락시켰던 이슈들이 이번에는 한 번에 다 나왔다.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시면요. 나스닥이 1.6%, 다우가 0.98% 빠졌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영향이 아주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1선 위로 갔다가 21선까지 밀리고 끝났습니다. 다우는요. 21선은 돌파해서 그 위에서 싸움을 하는 거죠. 역시 21선 위입니다. 5일선은 이탈했지만 21선 위에 있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5일선은 4일 전에 이탈을 했는데요. 21선 위에서 싸움이 계속 진행입니다. 여기서도 22선 지지하고 올라왔죠. 여기서 22선 지지하고 올라왔는데 또 오늘 22선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21선에서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뭐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브텍스 중진류가 91불까지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서브텍스 중진류를 보시면 오늘 장중한 때 89불, 워렌트인 것 같습니다. 저기 뭐야? 그 어디죠? 죄송합니다. 그 원유를 보시면 브렌트요. 죄송합니다. 워렌트라고 합니다. 워렌트는 ETF죠. 예. 브렌트였습니다. 브렌트가 91불이었고요. 서브텍스 중진류는
88불, 89불, 80%까지 갔다가 밀렸습니다. 근데 후행 스팬이 이렇게 가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후행 스팬이 이렇게 자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서 시장을 약간 흔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금통이 있죠. 금통이 있습니다. 6번째 연속으로 동결할지 중요한데요. 동결 가능성이 유력하죠. 사실은 미국하고 금리 차가 좀 커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뭐 우리나라의 문제가 또 가계부채에 또 문제가 있어서 금리를 조정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하죠. 이 조정이라는 것은 이제 뭐 상승 쪽보다는 이제 하락 쪽인데 금리 인하는 못하고 금리 인상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야 되겠죠. 시장에서 90% 동결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문제는 이제 뭐냐, 동결을 하더라도 매파적이냐 비둘기적이냐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 이 싸움이겠죠. 매파적이라면 조금 부담스러울 거고요. 비둘기적이라면 시장에 기회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내년도 2분기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죠. 해외에서요. 네,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동결이 진행이 계속 될 것 같거든요. 동결이 계속 되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뭐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기업 상황도 안 좋아지고 경제도 어려워질 테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미국이 침체가 와야 되는데 침체는 안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침체는 없어요. 기업 실적 너무 좋죠. 실업률도 너무 좋은 상태라서 금리 인하 명분도 없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 금통이 연준이 처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코스피가 외국인 이틀 연속 순매수였습니다. 오늘 위클리 만기인데요. 위클리 만기 사실 해외 영향을 좀 덜 받죠. 덜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이나 외국인의 포지션대로 움직이는 법이 있는데요.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이 순매수를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지 못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옛날에야 뭐 40일, 50일도 매수를 했었습니다만 요 근래 16건을 연속으로 매도하다가 갑자기 매수를 진행했거든요. 이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 유럽 투자자는 약 3조 7천억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한 달간요. 미주, 아시아, 중동에서는 순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교체가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럽계는요. 단기 투자가 많습니다. 단기 투자가 많고 나머지 나라는 오히려 약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주 쪽은요. 그래서 아마도 롱을 표방하는 투자자들이 좀 들어온 게 아닐까 뭐 그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국내장은 삼성전자의 역할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에서 하락을 했죠. AI를 중국에 AI 반도체를 인공지능 중국 수출 추가 규제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영향을 받았는데 삼성전자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규제가 풀리는 상황이고 또 D램 가격도 역시 반등을 하는 모습이 있고요. 거기다가 어제 저녁에 뉴스 나오는데요. 삼성전자가 넷리스트라는 곳과 법정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허권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4천억 정도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배상 위기에 있었는데 어저께 원심 파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갑자기 호재가 막 만발합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은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물론 오늘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뭐 하락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갑자기 뭔가 다른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거기에 외국인마저도 매수를 진입했다고 한다면 오늘 위클리 만기는 전략 후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위클리 만기는 특히 외부 영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물론 외부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냥 포지션대로 가죠. 외국인은 상방이고요. 기관은 소폭 하방, 개인은 양매수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외인의 매수의 상방이냐 기관의 하방이냐 뭐 이런 싸움일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외인이 오늘 매수를 또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